시장 임대료와 계약 임대료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자, 시장 임대료는 일반적으로 경쟁 시장에서 받을 수 있는 이제 임대료의 개념인 것이죠. 자, 그래서 보면은 일반 경쟁 시장에서 임대료의 조정, 재평가, 그다음에 허용된 이용 상황이나 그다음에 뭐 비용 의무, 뭐 임대 양어, 뭐 구매 옵션, 임차인 계량물 등을 포함하는 일반적인 임대 계약의 조건과 제한을 모두 반영해서 부동산이 얻을 수 있는 가장 가능성이 높은 임대료를 시장 임대료라고 하죠. 즉 이거는 매수인과 매도인만 받을 수 있는 임대료가 아니라 제3자 누구나에게다 다 받을 수 있는 또는 줄 수 있는 임대료가 시장 임대료에 대한 개념인 것이고, 기준 시점에 대상 부동산과 동일한 비용 부담을 갖고 있는 비교 대상에 대해 지불되거나 요구되는 현 상태의 임대료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걸 이제 분석할 때 공실이 있을 수 있죠. 건물에. 또는 소유자가 사용하는 공간은 임대료가 안 나온 부분이기 때문에 이 임대료는 계약 임대료하고 구분되어서 시장 임대료로 보통 그 부분을 이제 추계를 하죠. 즉 공실이 낸 부분이나 사용 공간에 대한, 그러니까 소유자가 쓰는 공간에 대해서 임대료를 시장 임대료로 추계를 하는데, 이 부분은 이제 좀 이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왜 이런지. 자, 그 다음에 완전 소유권 감정평가의 모든 임대 가능한 공간은 시장 임대료로 추계를 한다 하는 부분입니다. 자, 이 부분이 왜 중요하냐면, 이 부분. 자, 시장 임대료는 결국 어디로 가게 되냐면, 이 시장 가치를 평가하는 부분과 관련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소득을 분석할 때, 건물에 대한 임대료를 분석할 때, 자, 공실이 난 부분이나 소유자가 쓰고 있는 공간에 대해서는 임대료를 못 받잖아요. 그 임대료를 시장 임대료의 그 내용을, 그 부분을 적용을 해서 시장 가치, 대상 물건에 대한 시장 가치를 평가할 때는 전체를 다 시장 임대료로, 누구나 다 받을 수 있는, 누구에게나 다 줄 수 있는 임대료로 그 부분을 평가를 하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시장 임대료는 이러한 개념이고, 이러한 일반 시장에 받을 수 있는 개념이고, 결국은 뭐냐? 시장 가치, 마켓 밸류를 평가할 때 기초가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시장 임대료를 중요하게 여긴다 하는 부분이죠. 이제 이 부분은 다른 말로는 이제 경제적 임대료라는 부분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자, 또 한 가지 개념은 계약 임대료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계약 임대료. 물론 이제 이 외에 다른 임대료의 개념이 많긴 하지만 우리가 수익환원법을 적용할 때 특히 용어 사용에 있어서의 구분해야 될 용어 부분이 이제 시장 임대료와 계약 임대료이기 때문에 이 부분을 설명을 드립니다. 자, 이거는 이제 임대 계약에 명시된 실제 임대료죠. 즉 임대인과 임차인 간에 만들어진 계약서에 의해서 실제 지불이 되고 있는 임대료를 계약 임대료라고 하는 부분이고, 자, 이 임대료는 시장 임대료와 같거나 계약 임대료는 어떨 때는 시장 임대료보다는 계약 임대료가 클 때도 있고, 또는 계약 임대료가 시장 임대료보다 작은 경우도 발생이 될 수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임대인과 임차인 간의 계약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임대료이기 때문에 이러한 세 가지의 경우가 발생될 수 있죠. 자, 그래서 임대권의 감정평가를 할 때는 임대 계약에 의해서 정해진 현재의 계약 임대료가 임대 공간에 적용되고, 자, 아까 시장 임대료와는 달리 공실은 시장 임대료로 적용을 하고, 유사한 경비 분담 또는 임대 조건, 임대 공간의 마감 처리 수준이 유사한 부동산의 임대료와 비교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거는 이제 만약에 사례를 가져와서 할 때는 이러한 그 임대 조건 이런 부분들을 반드시 유사한 것으로 해야 된다 하는 부분이죠. 자, 그래서 임대권 평가를 할 때는 계약 임대료를 하게 되는 거죠.
만약에 계약 임대료가 시장 임대료와 같게 되는 경우에는 이 임대료를 기초로 평가하는 것도 결국은 시장 가치가 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시장 임대료와 계약 임대료가 다르다는 부분을 여러분들이 구별하시면 되겠고요. 자, 이 부분을 가지고 다시 설명을 드리면, 자, 시장 임대료라고 하는 수준이 있죠. 이 시장 임대료가 이 부분까지 이제 이러한 부분이 시장 임대료가 하는 부분인데, 자, 계약 임대료가 아까 말씀드린 이건 이제 시장 임대료와 계약 임대료 부분 했을 때 시장 임대료가 더 높은 부분이죠. 예컨대 이 부분까지 계약 임대료라고 하면은 시장 임대료와 계약 임대료가 같은 부분이고, 지금은 이제 이런 상태가 되는 거죠. 자, 요걸 설명하면 이제 계약 임대료가 시장 임대료보다 더 큰 개념이 되겠습니다. 자, 여기서 설명하고자 하는 부분은 뭐냐? 이 개념을 설명하는 거죠. 계약 임대료가 시장 임대료보다 낮기 때문에 이 덜 받는 임대료라고 하는 부분의 개념은 과소 임대료라고 하는 부분이죠. 과소 임대료. 자, 그 다음에 시장 임대료보다 더 높게 받는 계약 임대료의 부분은 초과 임대료라고 이제 우리가 용어를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이 임대료를 가지고서 말씀을 드릴 때 보면 과소 임대료라고 하는 부분은 시장 임대료보다 낮기 때문에 임차인들은 시장에서 이쪽 부분에 임대료가 시장 임대료가 낮기 때문에 경쟁이 생기겠죠. 경쟁이. 자, 그래서 이 경쟁이 생기기 때문에 이 부분은 여러분들이 평가를 하실 때 유의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과소 임대료가 생기게 되면 이 부분은 이제 임차인들의 경쟁에 의해서 계약 임대료는 과세 임대료를 없애는 과정에서 전체가 시장 임대료 수준으로 올라가는 상황이 발생이 되는 것이고, 계약 임대료가 시장 임대료보다 큰 경우에는, 자, 이 부분은 이제 이 초과로 내고 있는 임대료에 대한 부분이 부담이 되기 때문에 결국 이러한 쪽으로 임차인들이 이제 이동을 하게 되죠. 이동하다 보니까 이 부분은 시장 임대료 쪽으로 이렇게 수렴하게 되는 그런 상황이 이제 발생이 돼서 결국은 초과 임대료는 이제 없어지는 부분이 될 것이고, 이 과세 임대료는 역시 시장 임대료 수준으로 올라가게 되는 이제 그런 부분이 되겠죠. 자, 그래서 우리가 이게 이제 계약 임대료 부분이 너무 높은 상태에서 수익환원법을 적용을 하게 되면 이 임대권 가치가, 임대가 이렇게 잘 되어 있는 상태에서의 가치 부분이 정상적인 시장 가치보다 높게 평가되는 이제 문제가 생기는 거죠.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러한 부분은 이렇게 이동하는 것은 결국 가격 재원칙에서 경쟁의 원칙에 의거해서 초과 이익은 이제 없어지는 과정이 생기게 되는 거죠. 자,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초과로 받고 있는 부분을 수익환원법으로 적용하게 되면 결국 시장 가치보다 높게 평가되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에서 우리가 평가를 할 때 계약 임대료에 대한 부분은 유의를 해서 평가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과소 임대료가 생기게 되면 이 부분은 이제 임차인들의 경쟁에 의해서 계약 임대료는 과세 임대료를 없애는 과정에서 전체가 시장 임대료 수준으로 올라가는 상황이 발생이 되는 것이고, 계약 임대료가 시장 임대료보다 큰 경우에는, 자, 이 부분은 이제 이 초과로 내고 있는 임대료에 대한 부분이 부담이 되기 때문에 결국 이러한 쪽으로 임차인들이 이제 이동을 하게 되죠. 이동하다 보니까 이 부분은 시장 임대료 쪽으로 이렇게 수렴하게 되는 그런 상황이 이제 발생이 돼서 결국은 초과 임대료는 이제 없어지는 부분이 될 것이고, 이 과세 임대료는 역시
시장 임대료 수준으로 올라가게 되는 이제 그런 부분이 되겠죠. 자, 그래서 우리가 이게 이제 계약 임대료 부분이 너무 높은 상태에서 수익가능법을 적용을 하게 되면 이 임대권 가치가 임대가 이렇게 잘 되어 있는 상태에서의 가치 부분이 정상적인 시장 가치보다 높게 평가되는 이제 문제가 생기는 거죠.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러한 부분은 이렇게 이동하는 것은 결국 가격 재원칙에서 경쟁의 원칙에 의거해서 초과 이익은 이제 없어지는 과정이 생기게 되는 거죠. 자,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초과로 받고 있는 부분을 수익가능법으로 적용하게 되면 결국 시장 가치보다 높게 평가되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에서 우리가 평가를 할 때 계약 임대료에 대한 부분은 유의를 해서 평가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